칼슘과 유제품은 동의어가 아니다. 마그네슘을 제거를 했습니다. 칼슘 결핍 상태가 되더라. 녹색 식물, 음식물을 늘리는 것은 칼슘 관련 질환에서도 최고의 방법이다. 충주에서 모자인 약국과 한국푸드닥터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영선 약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뭐 하루하루 틀리게 날씨가 더워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 연세를 드시면서 이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뼈가 약해진다, 골다공증, 골감소증,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15년도인가요? 이 15년도에 그 유방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그 이듬해죠. 16년도에 다시 난소에 이제 암이 전이된 것을 이제 해서 또 발견이 돼서 또 수술하고 항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를 복용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약물을 쭉 복용해 왔는 이제 이런 분이 이제 5년 완치가 됐습니다. 이제 완치가 된 그 여성분이 이제 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 병이 완치된 것은 너무 좋은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이랬더니 그동안 난소 수술도 하고 또 우유가 나쁘다고 해서 우유도 안 먹고 고기도 거진 안 먹었는데 오늘 병원 검사에서 골다공증이 없다. 오히려 뼈가 아주 건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막 웃으면서 우리 뼈 건강은 우유도 고기도 이제 책임을 져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여태까지 관리해왔던 여러 가지 채식이라든가 해조류라든가 기본적인 건강 상태가 오히려 더 골다공증이라든가 골감소증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칼슘과 유제품은 동의어가 아니다. 우선 이거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그냥 어떤 이론적인 접근보다 좀 한 걸음 뒤에 서서 이렇게 큰 그림으로 한번 쳐다보면 이 세계에서 가장 골다공증이 심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국가들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 골다공증이 이제 1위죠.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이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식습관 중에 우유 소비량과 육식 소비량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이 골다공증이 가장 높다. 이제 그리고 오히려 유제품 섭취가 적은 동양인에 비해서 훨씬 더 이 뼈 건강이 매우 나쁘다는 점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원래 이제 의학적으로도요, 이제 이러한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칼슘 하면은 서양에서는 뼈를 튼튼하게 만든다. 이제 이러한 기준을 갖고 칼슘이라는 관점에서 뼈 건강을 쳐다보고 있는데 비해서 동양에서는 칼슘을 바라보는 눈이 약간은 틀립니다. 뭐냐고 그러냐면 영혼을 가라앉히고, 다시 얘기하면 진정작용이 있고 간을 편안하게 만들고 폐를 촉촉하게, 이제 이 정식 용어로는 폐의 음액을 보충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폐를 촉촉하게 해주고 이런 작용에 의해서 불면증이라든가 갈증, 과민성 불안증, 이제 이런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항진돼 있는 이럴 때 칼슘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뼈 건강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 신장과 부신의 기능을 보강을 함으로 인해서 뼈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다소 서양과는 다른 관점에서 뼈 건강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떤 이론이 옳다 그르다는 것을 평가하기에 앞서서 우리 인체의 미네랄은 아주 미묘하면서도 역동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역동적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것이 더 많아도 안 되고 어느 것이 부족해도 안 되고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면서 역동적 균형, 그래서 호메오스타시스, 다이나믹 호메오스타시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걸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칼슘만이 아니라 칼슘을 보조해주고 흡수를 올리는 여러 가지 성분이 필요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 1이라고 이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권유를 하고 있는데 칼슘이 2, 마그네슘이 최소한 2대 비율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많은 또 일부 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칼슘과 마그네슘은 1대1, 오히려 마그네슘이 더 많아서 1대2의 비율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훨씬 더 우리 몸이 원하는 균형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칼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참조로 일반적인 곡물과 채소에 들어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은 1대2, 마그네슘이 좀 높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칼슘은 몇 가지 칼슘 대사 보조 인자들이 없이는 칼슘만 갖고 흡수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 인자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드렸던 마그네슘,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비타민 A, 비타민 C,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타민 D,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실험이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공급했습니다. 그리고서 마그네슘을 제거를 했습니다. 이랬더니 이 칼슘 결핍 상태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 칼슘을 흡수하는데 비타민 D도 중요하고 비타민 A, C, 인도 중요하지만 역시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이렇게 무릎이 아프고 어깨에 관절에 석회화가 되고 이제 뭐 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골 조직에 칼슘이 자꾸 들어가서 쌓이면서 연골 조직이 석회화되고 딱딱해져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연골 조직에 칼슘의 과잉이 됐다는 것은 뼛속에 칼슘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누가 바로 마그네슘에 의해서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인체의 성분이 생성되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더라.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단, 이것이 결국은 칼슘 결핍 질환을 치료한다. 그래서 우유와 같이 칼슘 이렇게 해서 이 뼈 질환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단이 오히려 이 칼슘 결핍을 치료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단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해조류죠. 그래서 미역, 다시마, 토, 파래 뭐 이런 거라든가 또 엽록소가 풍부한 밀순, 보리순, 뭐 스피루리나 클로렐라 이런 거. 그다음에 대두, 뭐 팥, 서리태, 그다음에 곡류 중에 메밀, 뭐 또 호밀, 보리, 아몬드, 참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만은 또 오늘 강조를 드리는 것은 이 엽록소, 우리 식물이 갖고 있는 엽록소의 핵심은 마그네슘이기도 하지만 이 엽록소는 이 칼슘 흡수를 보조하는 인자로서 마그네슘, 인, 비타민 A,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D의 역할까지 이 엽록소가 이제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나 동물성 그런 단백질이라든가 동물성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서도 이런 골다공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산성 중심의 서구형 식단은 이 칼슘 소실을 일으킨다. 이제 우리 몸은 항상
이 약염기성이죠. 그래서 pH 7.4 약간의 알칼리성 상태를 유지할 때 아주 가장 건강한 상태에 이제 우리 세포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육류라든가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이런 서구식 어떤 식단은 우리 몸을 이제 산성화시키고 그 산성화가 됐을 때 그 산성화가 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뼈 속에 있는 칼슘을 뽑아내서 이렇게 중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오히려 뼈를 더 이제 약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포화 지방산이 많은 이런 이제 식단은 결국은 칼슘과 결합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배설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서구화된 그러니까 우유나 육식 중심의 그런 어떤 식단으로서는 우리 뼈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이제 이 칼슘을 이렇게 늘리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일광욕을 자주 해서 햇빛 비타민이라고 얘기하는 비타민 D의 생성을 늘리고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엽록소, 미네랄 이런 것들이 풍부한 이런 음식을 먹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특히 제가 권유드리고 있는 것은 미세 조류, 클로렐라나 스피루리나 또는 이제 파래 뭐 포함한 이제 해조류 이런 녹색 식물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그래 칼슘 보급제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콩이나 바라 곡물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팁으로 하나 더 드리면 이 곡물과 이제 콩에는 피트산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성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충분히 물에 담궈 있다가 이제 이 피트산을 제거한 후에 조리를 하면 칼슘 흡수를 늘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녹색 식물, 음식물을 늘리는 것은 칼슘 관련 질환에서도 최고의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유드리고 싶은 또 레시피 하나 소개해드리면 케일, 물론 이것을 케일 대신 상추로 해도 괜찮습니다. 또 곡물, 통보리 같은 거, 이제 보리 새싹을 넣어서 만든 스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 이제 주장하는 신장 기능과 부신 기능을 강화를 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겠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이제 이런 개념에 우리 가장 적합한 재료 중에 콩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콩류는 뭐 그렇지 않아도 칼슘이라든가 여러 가지 뼈 건강에 좋은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콩류와 해초류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콩류 플러스 해초류. 그래서 우리 이 청국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김에다 싸서 먹는다든가 이제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다시마 물로 해조류죠. 다시마 물로 콩을 끓여서 그래서 콩물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바나나나 양파를 같이 곁들여서 끓인 이런 스프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콩류와 해초류 요거는 이제 신장 기능도 강화시키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이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유와 칼슘은 동의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뼈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는 이 우유라든가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녹색 식물이라든가 해조류가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